이슈를 통해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주제 먼저 보시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 만남입니다.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 간밤부터 그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미중 간 손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밤이 첫날이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회의가 7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양측 모두 다 신중 모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흐름만 보더라도요. 미 증시 좀 진행될 때 오전장에 갑자기 좀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이 지금 한마디 나왔었는데 그 내용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류어 부총리를 만나겠다라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부분이 미증시의 훈풍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사실 고위급 무역 협상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를 뒀습니다. 외신은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부분,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중 간의 이달 추가 관세 보류,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분, 이 부분을 보류를 하고 그리고 또 환율 조작 금지 등 이 미니 딜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스몰 딜의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증시 반응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 또 일단은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사실 당초에는 노딜에 대한 가능성도 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이번 주 들어 한 차례 좀 크게 밀려나기도 했었고요. 다시금 또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달드린 바로는 지금 통화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로 인해서 우리 증시 방향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 여러 가지 안 가운데서는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미국 쪽에서 좀 보류를 해주고,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양보를 해주고요. 또 중국 쪽에서는 지금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는 농산물을 추가적으로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한 발자국씩 조금은 양보를 해줘야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기수 전문가와 함께 좀 이 부분들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외신 보도가 너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지고요. 또 그 흐름을 짚어보면은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지금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 반반 좀 섞이고 있는 상태고, 일단 워낙에 이제 그 첨예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1차 회담이 끝났고 이제 2차 회담에 이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뭐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의점을 좀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어떤 기대감들 많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애시당초 이제 이번 협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도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어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워낙에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일부 부분적인 어떤 합의 가능성도 좀 부각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도 뭔가를 자기네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양보를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지금 현재 탄핵이라든가 또 이제 내년에 재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재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는 이런 상태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그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되기 직전에 이번이 좋은 기회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부분적인 합의 가능성을 좀 피력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긴 한데, 중국 대표단도 역시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 대표단도 이틀로 예정됐던 협상을 단축해서 하루 만에 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아직 떠나가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인데, 중국은 좀 입장이 좀 강경합니다. 지금 이제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든가 뭐 협의 이행 장치 마련을 하는 이런 등을 협상을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별로 우리는 곤란하다 그런 입장들을 많이 피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막판 협상까지도 이번 협상이 쉽지 않다 내지는 약간 튕기는 듯한 네. 그런 뉘앙스의 어떤 말들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쉽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가능한 시장에 합의점이다라고 한다면 스몰 딜 정도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네. 역시 이제 미국의 관세를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약간 유예하는 부분들 이러면서 중국이 이제 미국산 농산물을 사주는 이런 스몰 딜 정도는 시장에서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이제 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 자체가 완전히 판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부분 합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트럼프의 입지를 활용을 해서 네. 약간 좀 버티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새로운 어떤 협상을 통해서 협상의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게 문제인데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유호 부총리를 만나겠다 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 화해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번 협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네. 이번 회담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네.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우리도 공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정에서 살짝은 긍정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기대가 조금씩 커지는 그런 또 세간의 흐름, 이런 시선의 좀 변화를 포착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현재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쟁점 사항들이 있는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네. 그러면 이 미중 고위급 협상의 쟁점은 어떤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쟁점은 이제 미국의 요구가 굉장히 강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빅딜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해왔던 뭐 지식재산권 보호라든가 뭐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제 금지라든가 이런 여러 사항에 대해서 일부만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중국이 수긍하기를 바라는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협상의 쟁점이고요. 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의제의 범위를 이제 좁히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일에서 11일 동안 예정되어 있는 이 고위급 협상 일정 자체가 단축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는 굉장히 강건하고 범위가 넓은데 중국은 범위를 좁히고 가급적이면 협상 의제를 이제 줄여서 협상하고자 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어떤 요구가 좀 맞부딪히면서 이런 협상의 실마리가 좀 찾기 어려운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요구가 많고 또 강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외에도 또 어떤 요구들을 내놓고 있는지 각각의 요구 조건을 조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미국이 그간 요구해왔던 중국의 어떤 협상 제의들은 보면 첫 번째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 보조금 지급 관행을 중지하라는 거. 또 사이버 절도를 근절하는 거. 환율 조작도 금지하는 거. 농산물이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거. 그밖에 무역 합의 이행 강제 체제 확립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해왔거든요. 반면 중국은 이 모든 것을 다 협상 테이블에 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나 지식재산권 보호 이런 몇 가지 의제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에 좀 차이가 온도차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측에서도 가지고 온 카드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 측 어떤 카드가 있나요? 네, 미국은 일단 2019년 10월 15일부터 이미 2,50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그 중국 제품의 관세율을 기존에는 25% 부과하던 것을 30%로 인상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게 12월 15일부터 이제 소비재가 이미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죠.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또 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되겠고요. 중국도 역시 물러섬 없는 비슷한 방향으로의 관세 인상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가 세간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좀 가능성이 높다 싶은 쪽, 어떤 쪽으로 좀 보세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것이다. 패권 전쟁의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협상의 제스처는 취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대선이 있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한 움직임으로 제스처는 적극적으로 취하고는 있지만 극적 협의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지지부진하게 협상의 제스처는 취하지만 진정한 어떤 의미의 어떤 협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큰 기대는 어렵겠네요.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일단은 협상의 난항을 겪을 것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관세가 이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10월 15일에 2,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인상 이런 것들이죠. 다만 이 관세 인상으로 미국 자국에 미치는 영향, 부메랑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 인상이나 그런 부과 조치를 연장하거나 지연하거나 일정 부분 협상 제스처를 취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했는데요. 그러면 토마토 투자클럽 한기수 전문가와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그리고 또 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여러 방면으로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스몰딜, 노딜, 빅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서 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 빅딜이죠. 빅딜이 되어야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무역 협상에 전 세계의 시각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향배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역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빅딜이에요. 정말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중국이 해주고 또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빅딜은 이 최상의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게 되면 그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지면서 증권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앞선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런 시나리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 그 무역 협상은 단순하게 겉으로 볼 때는 무역 전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무역 협상이라는 부분들을 일부 정도를 협상을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로 끌고 가려는 그런 어떤 방향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빅딜 가능성은 제가 봐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빅딜이 된다고 한다면 최고의 호재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성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스몰 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작은 딜 정도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스몰 딜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미국의 이제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어느 정도 수입하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그 정도가 스몰 딜 정도가 될 거로 일단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스몰 딜만 되더라도 증권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하면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는데 이 정도의 어떤 스몰 딜 정도만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협상에 있어서 큰 물꼬로 텄다라는 관점에서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일단 스몰 딜을 하나 정도 터놓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협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스몰 딜을 했다라는 것 자체로도 글로벌 경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금리나 동안 경기 부양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스몰 딜만 나오더라도 저는 이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몰 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서가 뭐 스몰이라 그래가지고 그 서운할 필요 없겠고요. 스몰 딜만 나와도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이제 노딜이에요. 그쵸. 노딜인데 네. 시장에서는 이제 노딜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주식 다 털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노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노딜에 대한 가능성도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노딜이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뭐 그동안 많이 해왔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격 자체는 그렇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봐요. 뭐 이 충격이 뭐 하루 이틀 정도 그 정도가 이어지고 나서 좀 만지게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협상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협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차피 뭐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나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도 이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 미국도 중국도 서로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재협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판이 깨졌을 때 재협상 시점이 좀 불확실하고 또 무역 협상에 대한 난항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협상이 어렵다. 이런 인식들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노딜로 끝나게 되면 시장 증시 자체가 반등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 지금 협상이 만약에 장기화되게 되면 불확실성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서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나 우려가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분명히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딜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한적인 충격이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글로벌 경제, 증시, 증권시장에 상당히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딜이 그냥 노딜로 끝나고 뭐 다음에 다시 만날 거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노딜이 있을 거고 그쵸. 또 정말 난색을 표하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헤어진 네. 노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음에 안 들면 압박의 카드를 꼭 즉각적으로 내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진짜 뭐 등을 팍 돌리고 가게 되면은 시장의 충격이 좀 클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뭐 한번 만나서 세게 싸우면 한참 동안 안 보듯이 그쵸. 재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 좀 클 겁니다. 대신에 이제 헤어지더라도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얘네들 기대가 있죠. 지금은 네. 별로 이제 지금은 안 좋게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겠구나라는 기대감 들 때 증권시장은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에서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노딜이 나오게 되면 네.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딜이 나오게 되면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경계감도 분명히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노딜이 나오게 되면 중국은 분명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얘기를 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반대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입지 그리고 트럼프의 입지 등을 감안한다면 무역 전쟁이 확산되는 것은 중국도 미국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딜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다시 만나는 정도의 어떤 그 뉘앙스의 어떤 흐름들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노딜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무역 전쟁 자체가 뭐 서로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는 지난번 같은 그런 무역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는 탄핵 가능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뭐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네.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지금 칼날을 쥔 쪽은 그래도 트럼프 쪽이에요. 미국 쪽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그 무역 전쟁을 확산시키는 것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말로는 뭐 한두 말 할 수 있더라도 확산되는 것은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노딜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무서워하거나 하지는 말고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는 경계를 해야 되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어쩌면은 오늘이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날일 겁니다. 오늘은 예측의 영역이 될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영역이 될 텐데요. 그러면 오늘 장에 있어서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아니면은 좀 발을 빼고 볼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할지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오늘 당장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좀 긴 관점에서 하는 그런 관점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무역 전쟁의 결과는 일단 최악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아도 마시고 스몰딜만 되더라도 더 이상 네. 나빠지만 않아도 시장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일단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고 미국 경제는 아직은 괜찮아요. 그리고 중국은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시장은 안정, 바닥권의 하방 경직은 좀 나올 수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어떤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장세가 조금씩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스몰딜 정도까지 나올 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권에 있는 종목들 여전히 뭐 저는 계속 강조해서 IT 섹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IT 4인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에스테 이런 대형 IT 4인방을 선두로 해서 5G라든가 OLED라든가 폴더폰 여기다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제 그 성장주 섹터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